그러나 언제부턴가 어머니 정아 씨에게 마음을 닫은 아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잘 계셨어요? 아이고. 아들 때문에 속상할 때면 자신 때문에 애간장을 태웠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요즘에 엄마 생각이 너무 자꾸 나서 나도 곧 엄마 곁으로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가장 살기 힘들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나누라도 행복하게 우리 아들하고 살다 갈게. 엄마.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 말 안 듣고 해갖고 이혼하고 나서 엄마랑 셋이서 골방에서 살 때 라면 한 통 가지고 놀아 먹었던 시절, 엄마 수술해갖고 꼼짝 못할 때 보신다는 그릇 사다 달라 그러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애기 분유값도 없고 분유도 못 먹이는 데 무슨 보신장이냐고. 그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자식이 소중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아 씨 역시 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식. 어머니의 비석엔 정아 씨의 본명과 아들 이름뿐입니다. 돌아가실 쯤에서 아가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인데 주름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내밀었는데 그 돈이 4만 원이야. 4만 원. 빳빳한 돈 다 4만 원으로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셨어요.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정아 씨는 외로웠던 어머니의 인생을 닮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은 걸까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준우 씨. 몇 달 전 취업을 했습니다. 36 늦은 나이에 트레이너로 새 출발을 했지만 이전에 했던 어느 일보다 즐겁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자신에게 맞고 어머니를 배제한 채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어머니가 좀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이번에는 좀 엄마한테 많이 의존 안 하고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죠. 그게 또 섭섭해요. 왜 엄마가 주선에 여태까지 엄마 손에서 자라서 엄마 손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왜 엄마 손을 거치는 게 싫어하나 이런 섭섭함이 있는데. 좋아, 펌핑 됐어. 이전에 했던 일들은 모두 어머니가 소개한 일. 내리고 쓸어 올리고 8, 5 쭉 짜주고 6 쭉 짜주고 일하는 거 너무 만족하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보람차고 제일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요. 이도 짜주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하긴 했지만 준우 씨는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과 방황이 많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빠가 있었으면은 좀 더 나은 선택과 실패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은 과연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줄까, 인정해줄까, 그런 의구심도 가끔 생기고 나보다도 아빠하고 더 살았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정아 씨의 모든 선택은 아들을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아들과 멀어졌을 뿐.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를 닮아 운동신경이 좋은 준우 씨는 이제야 제 길을 찾아서 열심입니다. 늘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어머니가 싫어 입을 닫았다는 준우 씨. 한 집에 살지만 모자는 서로 외롭습니다. 어머니랑 대화가 얼마나 없었냐면은
일단 어머니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아, 오셨어요? 하고 저는 또 TV 보고 있고 막상 엄마가 말을 걸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세상에 단 둘뿐인 모자가 함께 여행을 한 건 20년 만입니다. 준우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결정했죠. 저기 뭐야, 수상가옥인가 보다. 저기 한번 가볼까? 어? 그래?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될걸? 단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기는 합니다. 메콩강의 수상마을을 찾아가기로 한 모자. 아니, 이렇게 땡볕이 내리치는데 이렇게 뻘거벗고 나와서 어떻게 이거? 다 타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나중에 타면은 이거 그냥 얼마나 쓰라리가 아픈 줄 알아? 언제나처럼 어린애 다루듯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한 준우 씨. 쌉쌉빠. 정아 씨는 아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만들어주느라 한평생을 살았지만 아들의 속내를 잃지는 못했습니다. 소소파. 쌉쌉빠. nó đẻ qua đi em kịp nó chơi nó con anh 무남북녀로 자라 대가족이 소원이었다는 정아 씨. 현실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식구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nói chuyện gì nó quá nói 식구들이 다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con bay sợi pi bộ mùi tầm pin mùi rồi để cháu bật đạn bay nè thầy đi cháu được mùi được mùi 근데 왜 육지에서 안 살고 여기 물 위에서 사는 이유가 궁금한데. và dân nơi câu cái ớt mình ấy thọ đi được ông mình đây được mình ca đi thơ đi vì phụ dân hộ tại dân nâng cân ở đây ớt phi đi phụ dân mình đây bọt đây thầm tự đó và 단 둘만 사는 모자에게는 낯선 풍경. 마침 가족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니 준우 씨가 따라 나섭니다. 아, 뜨겁다. 제가 수영 못하는데. 그런데 배가 멀어지자 조바심을 내는 정아 씨. 근데 막 배가 막 뒤뚱뒤뚱하니까 저러다 균형 잃어주면 얘 조심해. 아들이 걱정돼 안절부절. 사람들 듣는데 온 동네방네 준우야 살 탄다, 옷 입어라, 준우야 빠지겠다, 앉아라. 굳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부담? 준우 씨는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 잡혔어. 그래서 지금껏 어머니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6, 가족을 꾸리고도 남았을 나이. 제 나이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야, 살 타겠다. 조심해 이거. 어머. 그러나 정아 씨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 익은 거 아니야 이거? 살. 아유, 괜찮아. 와, 진짜. 오, 이런 물고기를 다 잡아. 어머니에겐 언제쯤이나 성인으로 보일까요? 캄보디아에서는 날씨가 더워 생선은 주로 기름에 튀겨 먹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잡아온 생선을 먹게 된 정아 씨. 기대가 큽니다. 어때? 내가 잡았으니까 엄마 다 드세요. 고기만 먹어. 고기만 먹어. 우리 아들이 또 손수 나가서 강에서 잡아왔는데 이걸 먹지 말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굴비처럼 했어야 되는데. 정아 씨는 맛보다 아들이 생선을 잡았다는 게 더 대견합니다. 소소파. 특별한 체험은 추억을 주었지만 여전히 아이 취급을 하는 어머니가 불만인 아들.
바이바이. 오는 길에 크라체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선 푸사옷이라는 민물 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야. 6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동물이라는데요. 그쪽, 저쪽.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다, 저기. 저기. 와, 신기하네. 같이 오네. 오. 엄마, 아빠, 아들, 딸. 제 엄마 무지하게 쫓아다닌다, 야. 하다못해 저 돌고래도 저렇게 엄마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사는데. 애니까? 애니까? 그럼 너는 애 아니야? 넌 다 컸어? 엄마가 볼 때 자식은 언제까지나 나이 들어서도 애 같고. 아유, 그래도 그거는 엄마가 좀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라는 마인드로 해야지. 어떻게 어느 부모가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러고 내가 지금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런 유형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먹었는데 나이가. 35밖에 더 먹었어? 여행 와서도 내내 아이 취급하는 어머니. 준호 씨는 작심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엄마도 내 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안 되고 엄마가 그냥 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언제 그랬어?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엄마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너무 내버려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방치하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랑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끊어진 게 자신 때문이라는 아들. 아들은 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냥 거기서 욱 해버리는 거야. 대화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대화를 시작을 하면은 또 짜증이 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는 진짜 내 가족이 있다. 내 혈육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게 가장 섭섭하지. 정아 씨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못 살겠어. 내가 너무 모자란 엄마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기껏해서 저렇게 잘 키워놨는데 엄마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이혼한 뒤 자존심도 버리고 밤무대의 야유도 견디며 키워낸 소중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인 아들은 내 마음을 알겠거니 했는데 그건 어머니 정아 씨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서럽기만 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저렇게 우시는 모습은 싫어요. 너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아픔을 잘 아는 준우 씨.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었기에 정아 씨의 충격이 더 큽니다. 내가 무슨 아들 10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태여 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아들이 완전히 뭐랄까 쟤네 그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웃겠지만 상정 같고 내가 왜 아들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눈치 보는. 왜 나를 무시하냐라는 식으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캄보디아의 동쪽 끝.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산악지대 몬둘길입니다. 이곳에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푸농족이 있습니다. 오, 코끼리 있어. 한번 구경 가보자. 서서파이, 서서파이, 서서파이.
집 앞에 메어놓은 코끼리. 푸농족에게 코끼리는 가족 이상의 의미입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는다. ពីការគ្រួសារខ្ញុំខ្ញុំរែកខ្ញុំដុំនៅផ្ទះអោយអមេស៊ីអោយជីកស៊ីយូរដល់5ឆ្នាំខ្ញុំចំនេះ 아, ខ្ញុំចេះតាំងពីតូចតាំងឪពុកម្ដាយខ្ញុំតែងមកពីដើម 신기하다. 눈이 할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물려줘 3대째 키우고 있다는 코끼리. 오늘은 코끼리의 60번째 생일이라는데요. 닭을 잡아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푸농족에게 코끼리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족. 닭의 피를 바르며 코끼리의 건강과 식구들과 탈 없이 잘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가족처럼 생각하면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생일 잔치를 해주고. 집도 주인도 알아본다는 코끼리는 생일 잔치가 끝나자 목욕을 하러 간답니다. 정아 씨는 몸이 힘들어 쉬고 싶었지만 아들이 원하니 무리를 하고 따라 나섭니다. 룩북을 쫓아갈 수가 없다, 야. 엄마는 뛰어야 된다, 야. 산길을 2시간이나 걸어 도착한 곳. 근데 말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잖아. 그렇지, 저 조련사 말 듣는 거지. 코끼리는 3대째 주인인 아들의 지시에 따라 목욕을 시작합니다. 어머. 봐. 참, 대단해들. 모자가 눈길이 가는 건 코끼리보다 주인인 아들. 저 아들 기특하다. 준우 씨는 어머니와 단 둘만 살아와 아버지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욕하는 거, 이런 거 조련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មើលដំរីឲ្យលាងទឹកហើយឲ្យយកទៅបន្លែនៅនោះបន្លែនៅនោះហើយដល់ពេលល្ងាចយកមកនេះឲ្យគាត់ផឹកទឹកទឹកហើយយកទៅវិញ 재밌었어요? 아빠한테 이런 거 배우는 거? បាយចិត្តទៅបងបាននៅជាមួយដំរីរហូតពេលអត់មានដំរីទៅអបសុកបាទពេលមានដំរីទៅពេលមានភ្ញៀវទៅយើងសប្បាយ 준우 씨는 주인 아들을 도와 코끼리를 열심히 씻깁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어머니 정아 씨. 속으로 불어하겠지. 예색을 안 할 뿐이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정아 씨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